해녀라는 소재를 계속 콘텐츠화 하려면 또 필요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이제 필요할까요? 외국 관광객이 예전에 제주도 와서 해녀 물질하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물질을 하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냐, 라고 굉장히 놀라워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우리 삶의 방식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해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해녀가 고령화되고 또 해녀 명맥이 좀 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렇게 해녀 문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방인준 디자이너님처럼 이게 제주도 출신이지만 뭐 육지나 해외 나갔다가 다시 제주로 돌아온 분도 계시고, 저처럼 뭐 대표님처럼 이렇게 이주민도 계시고, 또 아니면 원래 제주도 하셨던 분들, 다양한 분들이 해녀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은 이렇게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녀가 문화가 콘텐츠가 어때야 된다, 이러한 정형화된 것보다는 개별 개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디자인, 패션, 그리고 공방, 그리고 예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별화된 경험이 굉장히 다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인류 보편의 가치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해녀 컨텐츠 하면 아직도 그래도 그 고령화되고 있는 해녀들의 이야기에 초점이 돼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무궁무진한 해녀의 컨텐츠가 나오려면 이제는 좀 젊은 해녀의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해녀들은 정말 이제 내 뒤에 전우조가 누굴까를 고민하는 해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해녀 컨텐츠는 젊은 해녀의 이야기를 많이 인터뷰해서 들어보고 어떤 해녀의 고충이 있고 지금은 또 어떠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어가는 이 문화, 해녀 문화를 중간에 이어주는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절되었지만 아주 어린 저희들은 초등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초등학생들이 해녀에 대한 상식이 풍부한 아이들과 해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족이 해녀여서 알고 있는 것보다 선생님들의 교육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해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해녀들의 물질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의 질문을 받고 제가 잠시 당황을 했어요. 해녀가 고무옷으로 바뀌면서 그때 물갈퀴를 신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오리발이 없었단다라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닌데 어디 풍력기에 가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적삼 소중히 입고 오리발 신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잖아요.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가를 순간 깊이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사려 깊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됐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바라보고자 했던 건 그 시대에 소중이를 입을 때 물갈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해녀를 교육하는 거 너무 좋은데 앞으로 애들이 계속 어린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해녀하면 할머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는 맞아. 해녀하면 좀 해녀 누나 약간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게 이 해녀들의 고령화 때문에 해녀하면 할머니요? 하고 또 그 물갈퀴 말씀도 지금은 물갈퀴를 하고 있지만 쭉쭉 뻗어나기 위해서 물갈퀴를 하고 있지만 맞아에는 물갈퀴가 없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해녀의 모습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물갈퀴랑 물소중이를 같이 입은 모습을 누군가 그렸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그림이 나왔나 봐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는 좀
좀 이 미래적인 해녀의 모습을 많이 상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무슨 옷을 입었으면 좋겠니? 또 어떤 이 소품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니? 그리고 바다에는 어떤 해산물이 잡혔으면 좋겠니? 이런 거를 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게 하고 네. 해녀하면 해녀 할머니 이렇게 하지 말고 누나 옆에 있는 너도 할 수 있어 해녀 약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수업하면서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요. 네. 지금 뿔소라가 이만큼 바다에 있어. 많이 있어. 그런데 해녀들은 바다에 뿔소라가 있어도 들어가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요? 그건 왜냐하면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 그런 어려운 말을 써줘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풀어서 답을 주겠죠? 그게 왜 캘 수 없냐 하면, 왜냐하면 판매를 할 때, 이걸 팔 때, 일본에서 수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져야 그럼 물질을 가서 소라를 캐서 오자라고 여기서도 다시 결정을 한다. 그러니 일본에서 이걸 캐 주시오 하지 않는다면 바다에 소라가 있는데 해녀들이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청계에서라고 했더니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제가요, 크리에이터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낼 때 누구를 활용하면 좋겠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만나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제시를 했을 때 해법을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도 그다음에 해남이 될 테야라고 얘기했던 남자 어린이가 해남이 되면 자기는 첫째로 할 것이 장비를 바꾸겠대요. 수경도 멋들어지게 바꿀 거고 그러니까 사이버 해녀가 되겠다고 그런 옷차림을 만나봐야겠어요. 가지고 박민주 하겠다고. 디자인 스타일이네요. 저랑 좀 잘 맞겠어요. 터프아이즈랑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런 방법적인 제안도 해주고 해녀복 연구소로 영입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그렇게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맞아.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렇다면 왜 일본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밝은 미래가 오겠군 이런 희망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고정관념이 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동화적인 상상들이 지금 책으로 나와 있는 뭐 해녀 리나나 엄마는 해녀입니다. 이런 해녀 리나. 책의 상상이 현실로 그림책이 되어서 나오는 일들도 역시 컨텐츠이고 또 컨텐츠 여러 이 기념품 그런 소재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네, 너무 좋아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도 그 해녀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지금처럼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해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꼭 지키고 이어나가야 할 문화가 또 해녀 문화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좀 더 친숙하고 더 가깝게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 이야기들이 더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